절대로 지금 현재의 전쟁 상태를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 대 러시아로 봐야 됩니다. 누가 죽나 해보자. 뭐로? 경제로. 러시아의 경제가 그리고 박살나면 러시아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러시아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더라고.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박살납니다. 자, 오늘 3월 7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 펑펑 터졌어요. 그죠? 어떤 게 터졌죠? 경제. 지금 EU가 일단 첫 번째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도 긴축을 하긴 하는데 좀 슬로우리하게 갈 예정인 것처럼 좀 얘기를 또 했고, 주식도 개박살 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냥 개떡 났겠죠 오늘.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오일 쇼크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영향은 지금 러시아의 영향이 좀 커요. 바이든이 러시아산 석유를 아예 그냥 수입하는 걸 금지시키고 미국이 그런 것도 논의 중이다. 정말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 완전히 그냥 요동치죠.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베네수엘라까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깜짝 놀랐어요. 베네수엘라가 역사적으로 지금 요 몇십 년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이 1위예요. 매장량이 1위인데도 지금 못 팔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베네수엘라는 그 경질류가 아니라 좀 진한 중질류예요. 중질류가 뭐냐면은 경질류는 딱 봐도 되게 연해 보여요. 근데 중질류는 까매 막. 아니면은 안 까맣더라도 되게 끈적거리고 막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은 정유공정 과정에서 저런 중질류들은 경질류를 섞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유가 안 돼요. 뭔 얘기야?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많은 중질류가 있어도 경질류를 사와야 돼요. 석유를 정유하려고 석유를 사와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공비 정유공정에서 단가가 있어요. 조금.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석유 매장량이 1위인데도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한 베네수엘라인데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 왜? 러시아의 석유를 봉쇄할 어떤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러시아 석유를 금지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 석유를 봉쇄할 거라고 아예 그냥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랑 뭐하러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베네수엘라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달리 말하면은 뭘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예컨대 러시아가 뭐 전쟁에서 지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길게 못 끌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얻을 것도 별로 없는데 불리한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도 이제 박살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내용만 보면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고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지금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계속? 원전 주변을 뭐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주변에 무슨 미사일을 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깨작깨작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간다요가 지금 러시아 편을 여러 개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번 편에서도 말했지만 러시아는 지금 엄청나게 무식하게 그냥 쳐들어가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 러시아가 마음을 먹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 아니면은 공군력을 이용해서라도 더욱더 강하게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욕 덜 먹으려고. 지금 이미 욕 존나 먹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만약에 러시아 공군 다 동원해가지고 다 폭격하면은 수만 명 죽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보다 욕을 몇백 배는 더 먹을 겁니다. 지금 욕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러시아가 마음 먹어가지고 다 들어가면은 지금의 몇백 배는 더 먹을 거예요, 욕을 아마.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이 2위, 3위냐 얘기가 나오는 국가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느냐. 러시아 군대는 옛날부터 전쟁을 못했었다. 뭐 프랑스랑 싸울 때, 나폴레옹이랑 싸울 때도, 히틀러랑 싸울 때도 뭐 이런 거 보면은 걔네 전쟁 졸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는 거다. 이런 소설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 왜 우리나라 남북전쟁 6.25 때 처음에 중공군하고 북한 김일성이가 내려올 때 이승만 부산으로 런하고 대구로 런하고 우리도 원래 전통적으로 못했습니까 그러면? 뭔 소리야 그게. 뭐 옛날에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한다가 그게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그게. 그런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에게 유리한 협상을 만들 때까지 상황을 이어가야 돼요. 러시아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유리한 협상, 유리한 상황. 저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막는 거. 중립국 완충지대. 칠러 정권이 세워지면 더 베스트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요 정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 러시아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융단 폭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한다고 이게 유리해집니까?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러시아가 폭격기 다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쑥대밭 만들면 1, 2, 3번을 하기에 유리해지냐고요, 러시아한테. 아니란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피해라던가 이런 걸 최소화시키면서 그냥 유리한 협상만 만들어 오면 돼요. 러시아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기들도 계산기를 두들겨 받겠지. 누구든 계산을 하고 누구든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가 잘 안 먹히고 있어. 하필이면.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부러 우크라이나에 융단 폭격까지는 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 무슨 몇천 명 이상 자기들이 죽였다고 얘기하죠. 러시아는 자기들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저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기 군대, 러시아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오히려 자기들이 많이 죽이고 있고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라는 걸 동네방네에 소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러시아는 조용해요 지금. 왜 그러냐는 거야 그건 또.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는 현재의 이런 상황들이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러시아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였겠지. 첫 번째, 쳐들어갔어. 여기까지는 지금도 확인이 됐죠. 두 번째, 민간인들이 도망가느라 난리야.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정부라든가 군대가 와해야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한다. 이거를 원했을 거예요. 러시아는. 물론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계산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2번, 3번, 4번이 다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 도망을 안 가 지금. 저번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 땅크 지나가는데 그냥 몸으로 막더라고. 막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중세시대 마냥 전쟁에서 많이 죽이고서 내가 이겼음? 이러는 세상이 아니거든 지금은. 겁주고 민간인 피해라던가 이런 거 최소화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 만들고. 왜냐면 억지력은 있거든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군사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그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 개쎄? 나 함부로 건드면 때 이거를 굳이 구태여 무슨 뭐 전투기 다 동원해가지고 민간인 다 몇만 명 막 죽인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 그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을 요새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야 지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안 죽이면서 전쟁에선 승리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유리한 협상을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라고 보지도 말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전쟁에서 분위기로 본인들이 이길 각을 만들고 와해시킨 다음 원하는 협상을 만들어내는 것. 거기까지가 러시아가 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치킨 게임 아시죠? 누가 죽나 해보자. 이런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저는. 절대로 지금 현재의 전쟁 상태를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 대 러시아로 봐야 됩니다. 누가 죽나 해보자. 뭐로? 경제로. 지금 경제가 박살난다. 러시아 지금 디폴트 직전이라더라. 러시아 좀 있으면 경제 망한다. 무슨 러시아가 전쟁을 오랫동안 끌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 죽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그 좋아.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러시아의 경제가 그리고 박살나면 러시아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오늘 3월 7일 기준 원달러 1230원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 오일 쇼크 드립까지 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공급 문제 차질, 봉쇄를 하냐 경제 제재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만 문제되고 러시아만 되고 이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러시아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더라고.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박살납니다. 우리나라라고 그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감정적으로. 무슨 말이야?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서방 진영, 특히 미국도 자기들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자기들이 한 경제 제재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서방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러시아가 실제로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 영향을 이 양반들도 받고 있다는 거야. 국제정치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얘네가 얘네를 때렸는데 이것 때문에 얘네도 맞아요. 자기 살 깎아먹는 게 이때니까 지금 다들.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에 대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로 해결이 될 것이다.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아니면 꼬리를 둘 다 안 내리는 모양새에서 둘이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모로 지금 러시아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오래 해먹었죠.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푸틴이 독재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 러시아 사람들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은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곧 있으면 몇 년 안에 터지지 않을 것인가. 몇 년이 뭐요? 몇 달 안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러시아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랑도 쇼부를 봐야 되고 서방 진영이랑도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더 장기화되면은 러시아 내부의 국민들도 지금 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가면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경제 안 좋아지는 거 알겠어. 근데 버틸 거야. 니네도 버티나 보자.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불리합니다. 좀 예를 들어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죠. 그때 미국 월스트리트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주식 폭락하고 개박살나게 트럼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랬어요. 뭔 말이야? 민주주의 국가가 더 불리한 것들이 많단 얘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치킨 게임 할 때. 러시아도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 표면적으로는. 근데 내부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 이런 대러시아 제재를 더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 실제로 지금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3월 7일입니다. 바이든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걸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값 지금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오르고 있어요. 석유값이. 원달러 오늘 1230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금지할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베네수엘라랑 만나고 있다더라, 미국이? 그럼 빼박이지 않을까? 석유 수입을 금지할 거를 결정도 안 했는데 뭐 하려고 베네수엘라를 갑니까? 물론 베네수엘라와의 대화가 잘 돼야 석유 수입 금지를 결정하겠죠. 베네수엘라와 대화만 잘 되면 아마 금지를 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국가부도 선언이 별로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나서 폴짝폴짝 뛰면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러시아 디폴트 선언하잖아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넣어야 될 석유값, LPG값, 수많은 서민 물가 개박살 날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착해 보이고 러시아가 나빠 보이고 당연해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야 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야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지금 가늠도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했는데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 안 하면 그럼 더 장기화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럼 우리나라도 별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값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폴짝폴짝 뛰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국제정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일단 3월 7일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핵심은 뭐다? 치킨 게임이 얼마나 갈 것인가, 경제 치킨 게임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끼쳤지 절대로 좋을 리 없다는 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월 7일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